대한민국에는 이게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고도압축 성장시기가 이렇게 오면서 주하영 PD님도 이제 학원에 그 강사 학원장 이렇게 출신이시니까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만나면은 애들이 이제 똑똑하고 명문대를 나와야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돈을 잘 벌 수 있고 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노후도 충분히 대비가 되고 그런 사람들만이 이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게 한국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은 유독 좀 심한 것 같아요. 그 지배적인 그 똑똑한 사람 명문대 나와야 된다는 무조건 대학 나와야 된다는 음. 아, 이게 좀, 저 때는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도 실제로 대학을 안 가려고 했었는데, 조금 바뀌는가 싶더니, 다시 또 들어보면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 과연 진짜 똑똑해야만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했어요. 나는 똑똑하면 부자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 똑똑한 음, 사람들은 부자예요. 근데 음, 부자들이 똑똑한 이유는 자기가 똑똑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음, 음,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부자들일수록 오히려. 그러니까 뭔지 부자들이 알 것 같아요. 겸손한 이유는 너무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험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네, 세계적인 부자 중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삶을 돈에 국한돼서 사는 게 아니라 실험 예술 쪽에 국한돼서 사는 것 같아요. 네, 음, 진짜 세상에 뭐가 필요한지 네, 잡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똑똑하면 부자가 돼 있어야 돼. 만약 내가 부자가 아니라면 난 똑똑하지 않은 거고 똑똑하지 음, 않다는 거를 절실하게 내가 음,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는 정보가 없기 네, 때문에 깨달은 척하고 깨달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 자기가 똑똑하지 않다. 아, 그래. 내가 부자가 아니고 내가 똑똑하지 않다라는 거를 내가 멍청하다는 거를 그 멍청하다는 이유가 네. 그 이유마저도 들어보면 실제로 그 이유 때문에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네, 멍청하다라는 걸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네, 사람마저도 자기가 그게 왜 멍청한지 그 부분에 대한 이유가 실제로 진짜 그 사람 멍청한 이유가 아닌데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개미들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죠. 맞아요. 어 근데 이제 제일 월스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제일 심각한 케이스는 네, 내가 딱 봐도 이 사람은 똑똑하지 않아. 되게 어, 프레질하거나 네, 되게 그런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똑똑하지 않은데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 무식한데 그 신념 있는 사람. 예, 예를 들면 뭐 자기 따위는 뭐 좋은 학교도 나왔어. 네, 좋은 학교 나오면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나오는 거지. 네, 그 뭐라고 하지?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모든 면에서 잘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 공부를 잘하는 애들 또 운동을 못 해요. 음, 그런 사람도 있고요. 공부를 잘하는데 또 있어요. 연애도 못 해요. 네, 나이 30까지 먹고 단 한 번도 이렇게 남녀 관계에서 이게 잠자리도 못 해본 여성들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어떤 부분에서는 뭔가 이게 발전이 안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음,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똑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의 말을 어때요? 잘 경청 못 하게 되는 거죠. 예. 음, 그리고 어떤 사람들 또 똑똑하다고 생각하냐면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네, 종교에 빠졌던 사람들 중에 밖에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돈 잘 버는 사람 구원 못 받았고 음, 오히려 돈 잘 버는 사람을 까지 못해 오히려 더 그러신 분들.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믿는 게 진짜 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네, 전문성에 대한 그 얼마나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얼마나 거기에는 상처와 어떤 이런 압력들이 필요한지 모르고 그냥 그런 종교인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도 똑같아요. 네, 맞아요. 다단계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경제를 몰라요. 음, 다단계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마케팅에 대해서 몰라요. 몰라요. 다단계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이거 뭐라고 하지? 이게, 어, 네, 이게,
어떤 거래가 네. 레버리지 그러니까 음, 레버리지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네, 만약에 맞아요. 그러니까 빠진 사람들 중에 나름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 똑똑하거든요. 네, 똑똑한데 그 똑똑한 게 그냥 단순히 좀 직급자고 좀 돈을 버는 것 같은 자기 앞에 말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똑똑해 보이는데 똑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이거를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네, 아, 좀 약간 네, 저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는 그럼 똑똑하냐라고 나한테 질문했을 때, 네. 난 똑똑하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나는. 음, 예, 나는 똑똑한 것보다 나는 어떻게 음, 하면 내가 내 고객들이 실제로 돈을 벌려고 나를 찾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네. 버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내가 똑똑하면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 도와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히려 똑똑하면. 너무 똑똑해 음, 버리면. 왜 네, 그러냐면 이제 보이니까. 음, 뭐가 보이냐면 이 고객은 어디까지 성장 가능하겠다. 이게 이제 보여요. 예, 그러면 더 똑똑해 버리면요. 네, 그거를 아예 진짜 그런 데이터로 내가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얘는 음, 이 정도밖에 성장 못하니까 얘한테는 이 정도 에너지를 넣어야지. 그 계산이 다 때려지는 거예요. 음, 근데 내가 어, 그러니까 아직도 그 순수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네, 찾아왔을 때 아이스강 영업에 대한 스킬을 좀 배우고 싶어요. 아니면 아이스강 나 콜드콜 하는 거 배우고 싶어요. 아이스강 나 본인하고 좀 같이 일도 하고 거래도 하고 싶어요. 아이스강 어 어쨌든 나도 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최대한 내가 어 계산을 안 하고 진짜 네, 도와주고 싶은데 이제는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어 저는 그래서 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 순수함이 남아 있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해보자.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같이 좀 어,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솔직히 고백은 해줘요. 예. 당신에 대한 지금 위치는 지상 매칭이 아니고 지하 매칭이라고까지도 얘기해줘요. 심지어 더 음, 심각한 경우는 본인 같은 사람은 되게 위험한 사람이다. 나도 본인 같은 네, 사람을 경계하는 사람이다. 실제 여기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줘요. 음, 그런 이유는 다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내가 이 데이터를 만약에 믿으면 내가 네, 똑똑하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은요, 항상 또 기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가 가진 데이터가 과거에는 이 데이터가 맞을지는 몰라도 내가 앞으로 또 만들어갈 데이터에 인해서 너무 과거의 데이터에 의존하지 말자. 음, 그걸 내가 억지로 내가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변수에 똑똑하지 대해서, 않다. 예, 변수. 나는 네, 똑똑하지 인정을, 않다. 그래도 또 순수하게 이 사람들을 믿자. 예,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걸 내가 어, 만약 안 하게 되면 사람을 내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로 자꾸 사람들을 보고 음, 거기에 판단해가지고 자꾸 뭔가 이끌고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 상황이고 근데 대부분 사람 이 영상을 들을 때 뭐 명문대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리고 돈 잘 버는 남편을 만나고 뭐 이런 부분들 안정적인 것들 네, 세상에 안정적인 거는 없어요. 내가 그냥 네, 보면 좋은 남편을 만나는데 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편이 외도났어요. 음, 그리고 이혼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네, 여자는 그동안에 아이를 보고 기술적인 요소, 사회, 맞아, 그런 경제 활동을 전혀 안 했어요. 경제 활동 네, 안 했다는 거는 무자본 창업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마케팅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세일즈 쪽에 뭐 이런 맞아, 어떤 다양한 이런 관점이 없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네,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그냥 남편한테서 받았던 그 월급을 가지고 자녀를 케어하는 데만 그냥 30대 때는 또 이쁠 수도 있어. 20, 30대는. 음, 근데 40대 음, 되고 이제 50대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거쳤을 때 약간 칠면조처럼 칠면조는 천일 동안 먹이를 잘 줘요. 네, 예쁘다 하고. 근데 그 다음 날에 어쩌 죽어요. 칠면조는. 맞아요, 근데 어떤 여성분들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남편을 졸업하고 싶어. 근데 경제 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또 뭐 영업 조직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연결돼 가지고 저랑 소통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를 보면
결국에는 그걸 왜 이제 나이가 4, 50대 돼서 시작하냐. 미리 음, 빨리 그런 걸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놓친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맞아요. 사람들. 네, 그래서, 뭐가 똑똑한 걸 따지지 말고, 좀 경제 활동을 하고, 좀 괜찮은 사람들하고, 좀 말 음, 그대로 좀 돈을 좀 벌려고 하는 사람들, 좀 과소평 가도 되는데, 좀 얘가 네, 저평 가도 되고, 우량주 같은 사람들을 최대한 저는 아직도 신사임당이 우량주라고 생각해요. 오, 네, 저도 똑같아요. 저 네, 스스로에 대한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있는데 그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우량주라고 생각해요. 왜? 네,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 또 외국인으로서 제가 여기까지 음, 온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해온 거에서 나도 가끔씩 뒤돌아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음, 운도 타는 거거든요. 나도 운이 좋은 네, 놈이야, 내가 봤을 때. 그냥 네, 저랑 함께 하는 사람들이 상승구매를 같이 타고 같이 돈 버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제가 이걸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최대한 이렇게 연결해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네, 안정적인 것들이 음, 꼭 좋은 것만 아니다. 그리고 똑똑하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데피니션을 자꾸 잣대를 두지 말고 같이 네, 돈을 벌자. 그래서 돈을 번다고 했을 때는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에 대한 관계십의 투자가 우선이고 그런 어떤 관계십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맞아요. 사실 그 똑똑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능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지능이 높은 거에 그건 있어가지고 지능이 높지 약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아, 진짜 그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이제 하영 PD님이랑 대표님 잠깐 다른 거 하고 계실 때 이야기를 나눴던 게 있거든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폴리매스가 돼야 되는 건 맞고 전인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잘 뛰어난 두각을 일으키는 부분이 많잖아요. 음, 운동도 잘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이런 부분 뭐 디자인도 잘하고 뭐 이런 것도 잘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불행하고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나 혼자서도 이거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이걸로 넘어가려고 하고 이거 조금 하다 안 되면 이거 내가 이거 조금 더 잘하니까 이쪽으로 가볼까 이런 기회들에 인해 가지고 이제 맞아요. 분선투자가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인내심도 없어지고 근데 이거를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거까지는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데 주위에서 이 사람을 가만 놔주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맞아요. 들어서 하영 PD님 운동을 또 잘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학원 강사인데 야 너 그냥 운동 가르치는 게 돈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사람이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또 헷가닥 하잖아요. 저 맞아요. 같은 경우도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뭐 딴 거를 해보면 어떠지 않을까? 야 너 그거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면 돈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뭐 하나 그 전문가가 되는 영역이 하나 없이 맞아요. 돌아다니느라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하고 진짜 대표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바보지혜가 있는 사람이 진짜 그 변수 아까 변수에 대해서도 그걸 하나 깊숙하게 파봤을 때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변수가 발생할 확률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 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려야지만 이게 퀀텀 점프로 올라가는 건데 응대를 잘해야 되는 거죠. 안정적인 네. 거라고 하는 부분들, 응대할 기회를 놓쳤다고 난 생각해요. 음, 그 음, 안정적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네, 내가 변동수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나 같은 경우는 한 7년까지는 돈이 별로 안 됐고 다 거의 네, 마이너스에서 또이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7년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는 월급쟁이 돼서 뭐 통장에 그래도 막 몇 천만 원까지도 적금하고 혹은 더 잘 되면 막 1억까지도 적금하신 분들도 있겠죠. 7년이라는 있죠. 시간이면.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돌이켜보면 과거 7년에서 13년 동안 중에 줌을 통해서 내가 벌었던 금액이 과거 7년 동안 총 벌었던 금액보다 몇 배는 더 많은 것 같아.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벌었던 금액이 또 과거 몇 년 동안 합친 금액만큼도 음, 되고. 그러니까 음,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들이는 금액 또한 그, 그 액수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음, 우리가 안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따진다고 했을 때는 월 500이고 월 1000이라고 했을 때 그게 대기업 어떻게 보면 연봉이잖아요. 맞아요. 월급이잖아요. 근데 그죠. 월 1000에서 월 5000까지 뛰기 위해서는 20년 걸려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어,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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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를 들면
그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늘 잘 응대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음, 그 컴퓨터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아니, 한국 국적이면 또 어디에서나 음, 취직이 가는 옵션이 없었던 게 나한테는 축복이었어요. 네, 음, 심지어 내가 했던 건 DB도 없었고, DB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업이 보면 DB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명단들이. 근데 네, DB도 맞아요. 없어서 저는 블로그에 노출된, 전화번호에 노출된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음, 영업을 했었던 것도 네, 그렇고. 그냥 정말 무식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전화 한 대를 가지고 전화번호를 전화해서 스크립트 작성해서 콜투콜해서 약속 잡고 클로징하고, 거기서 시작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는 거를 예전에 많이 했다면, 사람들이 저의 네, 사무실에 찾아와서 막 인터뷰도 하게 하는 부분들, 그게 다 네, 콜드콜이잖아요. 생 모르는 사람한테 네,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우리 사무실까지 찾아오게 만든다는 것 또한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 네, 하나의 시나리오를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어느 하나, 나한테는 그냥 영상 촬영할 수 음, 있는 영상 기기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네, 유튜브라는 거를 레버리지해서 나 여기까지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칭하는 게 이제 개미 멘토다. 왜 개미들은 나처럼 다 나보다 옵션이 더 많으면 나보다 옵션이 없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네,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음, 나 같은 사람 내가 자수성가하도록 억대연봉사 되도록 도와주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단순히 개미 멘토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 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아니, 어쨌든 뭐 얘기는 많았는데, 집에 네,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주어진 옵션이 얼마 없는 데서 거기서 맥스 음, 치는 개념이라고 할까? 그거를 얼마나 내가 음, 극대화 시킬 수 누군가는 스마트폰이 나보다 핸드폰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사무실은 나보다 사무실이 더 클 수도 있고, 네, 누군가는 자본도 더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엄마 아빠가 더 돈이 많고, 더 음, 삼촌이든 뭐 연결된 관계심이나 아니면 여자친구든 남자친구, 어쨌든 뭔가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가 더 좋을 수도 있어. 음, 근데 그런다고 해서 나처럼 콜드콜 잘하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나처럼 유튜버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 음, 그런다고 해서 나처럼 쌈닭 기질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런다고 해서 나처럼 내가 누군가를 막 진짜 성공할 수 있도록 완전 완전 지옥에 있는 그런 어떤 수강생들 또한 막 꺼내서 억대양봉사 되고 막 이런 외제차도 갈아타게 만들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 아무리 네, 자원이 있어도 그 자원을 최대한 끌어내가지고 그 상대방한테 그걸 그대로 이제 기술 전수시키든, 아니면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도구를 최대한 아주 기똥차게 잘 쓰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보장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음, 옵션이 많으면 어려울 때면 쉽게 갈아탈 수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옵션이 맞아요. 없었기 때문에 갈아탈 수가 없는 거예요. 콜드콜 하다가도 네, 아씨 정말 이거 하기 싫은데 막 네, 하다가도 막 한 시간 동안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어. 음, 아씨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지어 이틀 동안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어, 예. 그래가지고 콜드콜 못하면 이걸 대신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 그래가지고 제휴 마케팅 네, 그때 탁 나왔을 때, 아, 제휴 진짜요? 마케팅, 그래 온라인으로 내가 어쨌든 집착해서 어쨌든 내가 네, 사무실에서 혼자 그걸 하니까 온라인에서라도 내가 이제 승부를 봐야 되겠다는데, 계속 하는데 결제하는 링크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결이 안 되는 거야, 한국에는. 네, 그리고 또 IT를 좀만 하면 머리가 아프거든. 음, 그러면서 또 스스로한테 물어봤는데, 오늘 마지막이라면 너 과연 이렇게 살고 싶어?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게. 뭐 어떻게 할까? 그럼 다시 또 그랜카도니 멘토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서, 그래, 콜드콜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사람하고 소통할 때 제일 스릴이 있는 거야. 네, 이러면서 다시 돌아. 또 나가서 또 일도 해볼까? 막 별의별 생각하면서 있잖아요. 네, 일 한다고 했을 때 F사 비자야. F사 비자면 어때요? 옵션 또 얼마 없어. 노가다 네, 하는데, 노가다 하는 데 있어서도 어때요? 또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계속 따져보는데, 옵션이 많으면 어때요? 내 옆에 예를 들면 여자친구의 아빠가 예를 들면 뭐 공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음, 공장에, 내 공장을 원하지도 않은데 공장에 뭐 팀장이라도 나 세워주지 않을까 하면 또 공장에 들어갈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그럼 월급 200, 뭔지 300 알아요. 벌면서 맥주 한 잔 캔 네, 떼면서 어때요? 그걸 하다가 또 공장이 힘들면 또 어때요? 또 쉽게 이탈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나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어느 누가 나한테 뭐 우리도 외국인이랑 외국인들 사이에 생산직밖에 없는 부분들인
아니 거기는 난 그래도 외국에 또 그래도 호주도 갔다 오고 막 이런 거 했던 사람이 어떻게 생산직에 또 들어가요? 그 음, F사 비자다 보니까 생산직 들어가면 또 그때는 H2 비자가 또 필요하대. 생산직 또 아무 사람도 F사를 또 안 써줘? 보험회사 들어가면 또 돈이 번. 내 보험 상품을 싫어하는데 아 이거 네, 팔까? 아 팔까 하면 보험회사 한 번 내가 들어가는데 아 이걸 팔지 말고 내가 다단계 그때 했을 때 다단계 네, 그런 상품이나 팔아가지고 내가 명단이 없는데 그런 사람하고 연결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거기 또 그 면접 보러 네, 네. 갔어.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을 한 세 군데 가는데 연락 오는 놈이 없어. 그래 다시 또 돌아와서 아이씨 또 콜도 나는 어쩔 수 없이 창업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셨는데 남들이 봤을 땐 굉장히 큰 돈을 한번 벌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대표님을 만나기 전까지 대표님 이거 전화기 한 대 가지고 항상 하셨잖아요. 근데 큰 돈을 버는데 항상 복잡하고 뭐 대단한 기술이 있다고 나도 생각을 그런 줄 했어요. 저는. 알았어요. 저도요. 나도 그런 대표님 줄 만나기 알았어. 전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큰 돈 버는 거는 의외로 생각보다 단순한 것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스티브 잡스 철학, 그 맞아요. 디터람스 철학도 그러고 오히려 복잡한 걸 다 덜어내고 진짜 단순한 것만 다 제거하고 남겨놓은 사람만이 그 방식 가지고 계속 큰 돈을 벌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약간 기술이랑 뭔가 큰 돈을 번다고 하면은 뭔가 전문 용어도 써줘야 되고 뭔가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 다 들어가야 되고 약간 이거에 조금 이것도 미신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돈에 대한 내가 미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한참 내가 강의하고 다녔을 때 다섯 네, 명만 모이고 만 원씩만 내도 내가 강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그때 일주일 수입을 보니까 한 100만 원 좀 넘게 나오던데 그 음, 당시에. 근데 네. 내가 기름값이 120이 나오더라. 일주일에. 마이너스.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네, 전화 한 대를 가지고 내가 네. 전화해서 내가 강의하는 내용을 전화로 내가 전화해서 코칭을 해주는 거 1대1로. 음, 그 1대1로 하는 거를 이제 15만 원짜리 하고 27만 원짜리도 하고 네, 56만 원짜리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줌을 갈아타면서 이제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콜드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그 자체에 대한 시스템을 내가 하는 거를 그대로 그냥 그 사람들 알려준 거예요. 그냥 내가 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음, 순수익을 15만 원부터 벌었다는 부분들. 근데 내가 해왔던 거는 앉아서 아니면 서서 전화 통화해서 그 맞춰진 타임라인에 그냥 전화를 약속 잡고 전화하고 클로징 한 사람들은 또 후속 관리라든가 이런 어떤 관리 체제에서 내가 컨텐츠를 제공할 때 이런 것들을 했을 뿐인데 네. 일당이 순수익이 15만 원씩 들어오고 막 56만 원씩 들어왔을 때 어떨 것 같아, 기분이? 완전 신세계죠, 그거는. 근데 전국 내가 팔도를 다 하는 돌으셨잖아요. 거랑 거는 내가 원래 전화를 하는 거 나는 문제 없거든. 내가 네. 하는 거랑 거는 전화 통화였어요. 약간 그 머리 한 대 딱 맞은 느낌이실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 내가 계속 던진 네. 메시지가 니들이 영업을 해서 월 천만 원 버는데 월 천만 원 쓰지 않냐. 음, 내가 그랬거든. 네, 근데 거기에 다 공감하는 거야. 근데 맞아요. 너희들 봐봐. 나랑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 내 목소리는 알고 있고 내 유튜브에서 나를 얼굴은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팬티 바람에 지금 이 통화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장 입고 네, 통화하지 네가 어떻게 알아? 맞아요. 근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전화 요금제가 10만 원밖에 안 한단 말이야. 한 달에 무제한에. 네, 네, 이걸 가지고 하루에 내가 15만 원 이상씩 버는데 어떤 음, 때는 그게 이제 레버리지 하고 해서 하루에 1,000만 원, 하루에 막 2천만 원씩 되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 너희도 배워보고 싶지 않냐? 내가 지금 했던 이 경험치를. 그리고 네, 순수익을 단 100만 원 벌더라도 순수익 벌고 싶지 않아? 그게 그냥 내 메시지였어요. 어, 근데 이게 내가 그죠.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 네, 그냥 이 하나를 어디에 가지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 가지치기 한 거예요, 내 스스로. 네, 보험회사 가고 싶었기도 했고, 뭐, 다른 또 일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 네, 나라고 왜 네, 없겠어요? 제휴 마케팅 쪽에 가려고도 했고, 결국은 이걸 한 거예요, 이 하나를. 네, 그래서 PCM이 나온 거예요. 네. 음, 그리고 사람을 클로징하는 거에 있어서 보지 않고도 클로징 했을 때 클로징에 결국엔 돈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 이런 기술들을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맞아요, 맞아요. 하나를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전화 한 대를 가지고. 음, 네. 맞아요. 이거 근데 진짜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는 근데 약간 그게 있거든요. TM 하면은 되게 안 좋게 보고 콜드콜 하면은 좀 TM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좋게 보잖아요. 제가 사실 그 대표님 강의 듣고 이제 그거를 써먹기 위해서는 TM 현장 가는 게 제일 낫겠다라는 거를 결심을 하고 이제 TM 회사나 이런 데들에 많이 지원을 했을 때 항상 그 사회적 통념 때문에 그거 힘든데 뭐 하려고 하냐. 야, 힘든데 근데 생각해보면 남들이 안 하고 힘든 일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건 맞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20대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전 무조건 TM에서는 무조건 한 번쯤은 다 다녀보는 거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안 그래도 20대들이 요즘 전화하는 것도 굉장히 맞아요. 힘들어하는데 이 클로징이 되는 그 전화한 대로 클로징이 되고 계약을 따내는 그 심리 하나를 딱 얻음으로써 다양한 것들을 다 볼 수 맞아요. 있다고 많이 느꼈었고 저도 실제로 그 TM 현장에서 영업 매출 1, 2위를 다툴 때 그때 가장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써먹어보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죠. 모르던 지식들이 고객하고 소통하면서 내가 몰랐던 뭐 인보이스 뭐 거래 명세서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간접적으로 내가 사업 창업을 안 했는데도 간접적으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다 알 수 있었던 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민이 뭔지 다 알 수 있었던 게 진짜 그 전화기 한 대에 비밀이 있다고 항상 외치셨던 그게 진짜 맞다고 맞아요. 하는 거를 다시 요즘 들어서 다시 이제 곱씹어 보면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런 것들 좀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인간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인간을 많이 접촉하는 것만큼 그 경험보다 더 잘 배울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게 TM이고, 그게 그니까요. 콜드콜이에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인간을 그렇게 소통하고도 인간을 내 믿음으로 설득해서 지갑을 열게 만들고 그 인간을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드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그 경험치를 음, 해보면요. 네. 인간의 심리를 파악되고 인간을 알게 되고 인간을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음, 인간에 대한 그 싸움에서 우리가 예전엔 주먹식으로 싸우는데 요즘에는 진짜 이 마인드로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심리로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주먹질도 사실 심리예요. 맞아요. 저도 중학교 때라든가 고등학교 때 싸워본 경험으로 그냥 따졌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주먹질을 하고 하는 그 싸움 전과 싸움 이후에 대한 후속도 되게 중요해요. 싸우고 나서도 어떤 네. 눈빛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상대를 대할 거냐. 그러니까 네. 근데 그 기질이 결국에는 영업 안에도 현장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음, 콜드 콜로 내가 더 그게 증폭됐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돈까지 연결됐다는 부분들은 네. 그게 나한테는 고용할 때도 내가 직원들한테 인기 있고 그런 어떤 리더십이 있고 하는 부분들도 다 그런 기질 안에서 다 어떻게 보면 연결됐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단순히 이건 책을 배운다고 해서 리더십이 음, 생기고 이렇게 내가 직원들 잘 이끌고 리더십 생겨서 그 조직을 잘 이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맞아요. 정도 그 기질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음, 그 기질이 있었을 때도 누군가를 그렇게 코치 역할을 하고 코치들이 살살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살살 하는 게 선한 영향력 거의 반은 밟아줘야만이 선한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인문학 열풍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네, 보면은. 근데 사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는 거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한 열풍이 생겼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문제들이 인문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대부분은 그냥 학자. 아, 그러니까 1세대 그 인문학 그 철학이나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었던 사람만이 그 경험 속에서 그 철학을 주장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다 글로만 배우고 정리했던 학자들이 그걸 알려주다 보니까 이 영업 현장에서 배우는 인문학이 진짜 사람이 이해하는 건데 영업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 학문적인 거를 더 높게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학문적인 건 쓸데없이 고상하기만 하지. 맞아요. 그 고상한 내용을 안다고 해서 돈하고 전혀 연결되는 게 없고 오히려 돈 버는데 이게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네, 유튜브 컨텐츠를 보면 우리가 고상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딱 보았을 때 저 새끼 뭐야? 이 약간 이것부터 날것이죠, 느낌이 날것. 오지. 근데 나는 고상한 걸 가지고 내 밥그릇으로 챙겨주고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를 이미 내가 음,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고상한 부분들이 사실 고상한 척 한 사람들하고 일도 해봐서 알지만 정말 답답해요. 네, 그리고 그런 어, 고상한 척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뒤에 가면 은큼한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고상한 척 하는 사람들 치고는 내가 좋은 사람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네, 차라리 어차피 욕먹는 거를 네, 고상한 척 하면서 나 욕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네, 나의 어떤 내 자연하고는
네, 거역되는 어떤 부분들이라 해가지고 네, 어쨌든 고상한 사람들이 고상한 유튜브 컨텐츠를 보면 빨리 구독 취소하고 다른데 엉뚱한데 그 고상한 애들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네, 돈 벌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스트리트 코너에서 싸우고 찢어지고 피나고 하는 어떤 이 내용들을 본받아가지고 그냥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러니까 돈 벌는 현장에 좀 더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잘 버는 사람들 치고 내가 쌈다 기질이 없는 사람 못 봤어요. 현승원 대표도 엑세 달고 맞아요.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쌈다 기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 쌈다 기질 엄청 높죠. 엄청나죠. 네, 자청 쌈다 기질이 엄청 있죠. 세죠. 네, 그게 다 쌈다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간 거예요. 내가 맞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더 어때요? 또 동기부여 받고 트럼프 쌈다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또 두 번째 대통령 그죠. 지금 어때요? 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일론 네, 머스크 쌈다 기질 없을까요? 그랜카드 쌈다 기질. 있죠. 모든 인플루언서들 그 꼭대기에 탑 피라미드에 있는 애들은 모두 다 쌈다 기질이 있어요. 쌈다 음, 기질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때요? 그걸 합리화하려고 우리 같은 애들을 까고 뭐 악플 달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쌈다 기질이 있어야만 성공한다고 난 맞아요. 그건 100% 믿고 있어요. 난 다른 맞는 것 같아요. 종교는 안 믿어도 내가 그 종교는 믿어 있어.